안녕하세요, 섭입니다. 가죽공방 창업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, 특히나 제작 아니면 유통 이런 쪽이 아니라 수강을 위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주제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바로 커리큘럼과 관련된 내용인데, 대부분의 가죽공방들이 커리큘럼이 있죠. 뭐 기초, 초급, 중급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고요. 아니면 뭐 취미반, 전문가반, 뭐 창업반, 아니면 가방의 형태에 따라서 나누는 경우들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커리큘럼을 나누는 것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사업을 영위하는 입장에서, 공방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당연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. 어찌 되었든 두 가지 목적에서 이 커리큘럼 방식이 좀 메리트가 있는데, 같은 시간 대비 매출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. 딱 시간 정해놓고 뭐 5명이면 5명 그런 식으로 해서 딱 시간대로 정해서 하기 때문에 중구난방으로 1명, 2명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즉 매출을 내는 데 있어서 더 효율적인 방식이다,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, 두 번째 장점으로는 리스크가 적습니다. 즉 같은 것을 이미 검증된 것을 하기 때문에 돌발 변수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. 중간에 뭔가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좋습니다.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쉬운 포인트도 있어요. 이 커리큘럼 방식이 어떤 부분이냐면, 소비자, 즉 배우러 오시는 분들, 수강생 입장에서는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시간과 돈을 들여서 만들게 하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.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내가 매출을 꾸준히 낸다고 했을 때 단골 고객이면 좋은 거잖아요. 그런데 수강생 입장에서는 이렇게 꾸준히 배우다가 이 과정에서는 내가 이것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. 그런데 커리큘럼상 꼭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못을 박아두면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돈과 시간을 들여서 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 이상 오지 않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커리큘럼 방식이 무작정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.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강생, 그 고객 입장에서 원치 않는 것을 강요하게끔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커리큘럼 방식이 아니라 자유작품 방식으로 하게 되면 각자가 다 다른 것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만족도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커리큘럼 방식에서 가지고 갔던 그 장점들을 어느 정도는 포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. 흔히 말하는 매출의 측면에서도 들쭉날쭉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. 그리고 리스크 측면에서도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는 그 돌발 변수들을 다 컨트롤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. 예를 들어서 수강생이 20명인데 20명이 전부 다 다른 것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그러면 생각보다 다양한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, 이런 커리큘럼 방식 그리고 자유작품 방식 어느 것이 낫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, 어느 하나를 택했을 때 그만한 단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할 만한 무언가를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굳이 이제 제 얘기를 하자면, 저도 이제 조그마하게 이제 공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자유작품식으로 하고 있어요. 뭐 수강생이 뭐 20명이면 20명이 전부 다 다른 것을 하고 있고요. 시간도 이렇게 시간을 딱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유동지게 하고 있어요. 근데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은 뭐냐면, 수강생 입장에서 꾸준히 올 수 있게끔 하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고, 만족도 측면에서도 좀 더 좋습니다. 어찌되었든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기 때문에 오는 그런 만족감이 큰 거죠.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매출의 효율성, 매출을 내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단점도 있을 수도 있고, 여러 가지 돌발 변수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리스크도 있습니다.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자유작품식으로 한 게 저한테 득이 된 게 많았어요. 각자 다 다른 것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다 핸들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. 어찌됐든 저는 수강료를 받고 거기에 맞게끔 이제 온전한 것을 제대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고민도 정말 많이 했고, 샘플링도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,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 과정에서 그것을 다 커버를 해내기 위해서 배운 게 정말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어찌 보면 그리 길지 않은
이제 가죽공예 생활이긴 하지만 그 기간 대비 많은 것을 배웠던 원동력은 어찌 보면 약간 배수진처럼 이 모든 것을 그 리스크들을 제가 다 떠안아야 되다 보니 그렇게 이제 레벨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게 제가 했던 방식이 꼭 옳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. 어찌되었든 이 커리큘럼 방식 그리고 자유적품 방식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한쪽을 택하신다라기보다는 적절히 혼합을 하시는 방법을 고민을 해보시거나 각자의 성향에 맞게끔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거를 말씀 안 드렸네요. 제가 자유적품식으로 했던 정말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저는 똑같은 것을 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커리큘럼 방식으로 하면 어찌됐든 똑같은 말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. 여기도 마찬가지, 이 다음 타임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 성향상 그게 맞질 않더라고요. 그래서 어쩌다 보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각자 이제 공방을 창업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게 되었습니다.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